자, 저는 일반 사람들보다 촉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진동을요, 대중들 한 100km 앞에서 느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 시동이 굉장히 깊숙하게 걸려 있습니다. 개헌이 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제 논리는 한 100번쯤 이야기했을 거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야당이지만은 그냥 개헌해서 권력의 부스러기를 나눠 먹으며 죽을 때까지,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권력을 즐기겠다라는 아주 질이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탁이 되어 가지고 개헌 공작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헌 공작은 여에서 핵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도 하지만은 야에서도 이 개헌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는 대다수가 이 개헌 공작에 가담해서 지분을 갖고 권력 중간 보스로서 지속적인 자기 권력을 누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언론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데요. 조중동은 체면 때문에, 즉 개헌을 주도했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데미지 때문에 약간 뒤에서 외부 기고자 이름으로 계속 개헌에 바람을 넣고, 또 일부 논설위원 등이 바람을 넣고, 일부 이류 삼류 신문들은 노골적으로 개헌 바람을 잡고, 엊그제는 SBS 뉴스의 여론조사로 개헌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이 머니투데이가 두 면에 걸쳐서요, 이렇게 개헌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그저께도 하더니만 그냥 이렇게 개헌 홍보 신문처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념, 세대, 젠더 갈등, 민심 합칠 공동 아젠다 만들어야, 진영 논리, 인기 영합 지속되는 국정 실패 반복. 그래서 승자 독식 체제를 벗어나 정책 기반 연정의 시대로, 이렇게 말을 하며 보수 진보 대통령 누가 돼도 정책 필수 조건이 국회 협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초당적 북방 정책을 과거엔 한 바가 있고, 노태우 DJYS가, 그런데 국민을 분열시켜서 부메랑을 맞은 사람이 이명박과 박근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개헌으로 가야 된다. 연정, 협치 이런 거 다 개헌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정공이라는 이 칼럼을 통해 내년 새로운 정권 출범에도, 즉 정권 교체가 돼도 야당이 189, 여당이 110석이다. 자, 이렇게 될 때는 결국 식물 정권이다. 그래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중앙일보는 전성철의 퍼스펙티브라는 부분에 칼럼을 한 면을 통해서, 이 사람도 주기적으로 연재를 하죠. 아예 개헌을 찬양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개헌이 시급한 이유, 대권 없는 나라 약속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주자. 선진국들은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대권 없는 미국, 부강한 민주국가대, 대권 가진 국가 국민들은 모두 불행, 대권 박탈, 개헌하자는 후보 뽑아야. 여기에서 대권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제왕적 권력을 의미하겠죠.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다 더 권력, 대권이 있지 않아요? 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미국 대통령이요,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한국의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성철이가 홍석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글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다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마다 윤석열의 X파일 때문에 야단입니다. 윤석열은 X파일에 여권이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여권에서는 검정 앞에 겸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발 미확인 보도까지 나와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중앙일보는 여기에다가 뭘 다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윤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자, 요렇게 하는
야권 관계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명해 봐야 공세를 펴는 쪽의 페이스에 휘말릴 수 있다. 자, 이재명이 최근 기자를 만나서 정치 세계에 좀 일찍 들어와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내 입장에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돌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저기서 윤석열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자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윤가족 흔드는 엑스파일 의혹, 검찰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줄까? 지금은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장모까지 등장시키고 가족이 협찬금 불법 수수했다, 주가 조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모 측은 허위사실 유포 강력 법적 조치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기소 안 된 사건을 보도하는 이 출처 경위조 매우 의아하다라고 나오고 있고 윤은 출처 불명의 괴문세에 대해서 끓일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 공개하라 해서 캠프 내에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여가 논란에 불씨를 던지고 야가 평론가, 야평론가가 기름을 붓고 진여 유튜버가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이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자가 이걸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걸 어떻게 모든 언론이 받아 적는가? 이런 장성철이라는 전직 보좌관 출신이면 여의도에 가면 그야말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잎사귀만큼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갖다가 출처도 없고 장 스스로 파일 내용도 언급하지 않고 출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거가 뭔지 하는 자신의 어떤 주장도 내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정치 공작이죠.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판본이 전자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X파일이라는 이름의 PDF 파일이고요. 이건 목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윤석열과 그 안에 장모의 신상과 이들 비리 의혹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부인 전시기획사, 장모 비리, 그리고 윤석열의 수사 무마 의혹, 자기가 검사일 때 수사 무마 의혹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80개 정도의 문서 압축 파일도 있고 또 윤석열 누가 죄인인가 하는 문서 파일도 있다고 합니다. 좌우간 친여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이런 내용을 퍼뜨리고 자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터지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윤석열은 개헌이 되기 전까지 일정하게 보수 지지를 점해서 보수의 대선 후보가 없도록 만드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이지 개헌을 하려고 할 때는 윤석열과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할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개헌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윤석열에 대한 제거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일설에는 아무런 지금 이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일설에는 조선중앙동아 이런 데서 윤석열에게 개헌을 강요했는데 압박했는데 윤이 자기가 대통령 된 듯이 무슨 소리냐고 시침이 뚝 떼고 요즘 힘이 좀 들어가니까 윤을 손보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물론 이런 일을 벌인 주체는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 보수 언론들이 윤을 끓이는 분위기가 확대되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수 언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개헌에 앞장서는 야권의 정치인과 가까운 그의 끈앞풀이 이 폭탄을 터뜨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겠죠. 왜? 윤이 힘이 빠지고 또 이것과 때를 맞춰서 매우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윤에 대한 이런 파일 어욱이 전개되는 시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최재형이 대선에 지금 6월달 안에 나온다. 그러자 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여론조사가 최재형을 넣어서 조사를 하고 윤이 떨어진 만큼 최재형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대체제다. 그래서 앞으로 윤이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 윤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최재형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거를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굉장히 미묘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왔는데 김종인이 최재형이 대선 출마에 당선되면 임기 2년 후에 내각제 개헌 가능성. 그래서 이 최재형이가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의 현행 헌법으로 당선되더라도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남의 최재형에 대해서 김은 대선 갈 사람도 아니고 대선 가겠다고 나올 최재형에 대해 김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최재형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정의와 등 지금 야권의 인물이 결국은 개헌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 최재형이가 그걸 받아들였고 임기도 2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선에 나온다. 라는 말을 그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김종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원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최재형이 개헌 카드를 내세운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최재형에 대해 권력 집착이 없고 대통령이 권력 집착이 있어야지 권력 집착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부친으로부터 국가에 충성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즉 좋게 평가하고 윤석열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입을 안 여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잘 듣겠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거라는 최재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권 교체가 돼봤자 국회에서 다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게 없다. 아니 DJ가 뭐 대통령 될 때 의석이 많았습니까? 자민련하고 합쳐서도 몇 석 안 됐죠. 그래도 대통령 됐고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석이 적고 많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다 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자, 최재형의 지인들은 개헌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데, 자, 김종인은 최재형이 나옴에 따라 판이 달라질 거라 하고 윤이 초조해야 하고 내 부인도 윤의 부인이 만나려고 한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이 되면 윤곽이 나올 거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김종인의 말을 보면 최재형을 길을 들여서 말 잘 들으니까요. 네, 보내고 말 안 듣는 윤석열은 손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으로 보여요. 제가 애초에 윤석열이 조중동하고 각별하게 지낼 때 가장 우려했던 거는 조중동이 분명히 개헌을 원할 건데 윤이 개헌을 하겠다고 확 엎어져서 조중동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윤에 대해서 칼을 거꾸로 돌려서 찌르려고 할지도 모를 건데 윤이 그런 대비는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오다가 이제 개헌이라는 시점에 시동이 걸리려고 하니까 지금 길을 들이거나 이혼하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으로 저열하고 더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은 이런 공작 정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서 뚫고 가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윤에 대해서는 윤이 해명하기 전에 공작을 제기한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정면에서 윤에게 묻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실체가 없는 공작에 대해서 윤이 일일이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은 절대로 이런 공작에 굴복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그 길로 끝나니까
어차피 2판 4판이다 생각하고 버티길 바라고, 최정감사원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 원장이 김종인이 말하는 것처럼 개헌에 동의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대선 나오지 말고요, 그냥 조용히 감사원장 임기나 마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어차피 행명 20일 입장에서는 개헌을 하겠다고 나오는 대선 후보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무차별로 파헤치고 공격을 해서 날려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공작에 앞장서고 있는 지금 문가리와 문가리 패거리, 그 더불어 거수기당의 친문 세력들, 반 이재명 세력들, 그리고 이쪽에 윤석열 쪽만 뺀 나머지 국민의 동당의 대부분이 사실상 개헌 세력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보다 야의 개헌 세력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루한 보수는 그런 개헌 세력에 대한 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작이 시동이 걸렸습니다.